시사 박대기의 눈. 네,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만 타이완에 따라잡힌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네, 최근에 발표됐던 국제통화기금 IMF의 올해 세계 경제 전망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먼저 이제 타이완의 1인당 GDP가 올해는 아마 우리나라를 추월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1인당 GDP가 예. 타이완이 대반이 잘 나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완이 우리나라보다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2003년에 우리나라가 역전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낮아졌습니다. 예. 2003년 이후에 계속? 네, 19년 동안 낮았었는데 19년 만에 만약에 따라잡히게 된다면 따라잡히게 되는 것인데요. 예.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올해 예측치가 작년보다 190달러 늘어가지고 34,999달러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타이완은 지난해보다 무려 2,200달러가 늘어서 36,000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을 IMF가 했습니다. 우리는 한 35,000달러 정도 되는 거고 타이완은 36,000달러가 된다? 네, 1,000달러 정도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죠. 성장을 훨씬 더 많이 해왔다 최근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 3년 실적이 좋았는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무려 6.3%였습니다. 타이완. 6.3? 6.3. 와. 예. 그리고 예. 코로나 첫 해였던 2020년에도 3.4%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는데 이때는 대부분 나라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이 왜 이렇게 잘했느냐 하면 결국은 방역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방역을 잘했지만 타이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 실적이 좋을 정도로 그랬죠. 방역을 잘했고요. 예. 확실히 섬나라에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타이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보면. 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출입국을 통제하기 쉬운 섬나라라는 이점도 작용을 했겠지만은 또 중국의 경제를 타이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중국인 입국을 초기부터 강하게 금지를 했고요. 또 타이완의 오드리탕 디지털 장관이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런 것도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장관이라는 게 있군요. 네.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 같은 그런 건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달라요? 디지털 정책, 디지털 이행과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 IT 장관이라고도 많이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예, 과학기술 전반이라기보다는 IT 쪽에 좀 치중한 그런 직책인데 예.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냐 IT를 결합해서 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거 있어요, 이 장관이? 예, 대표적인 정책이 마스크 약국 판매하고 어떤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지 밝혀준 앱을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지도를 표시한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2달 정도 먼저 타이완에서 실행을 했고요. 이 정책을 보고 이제 여러 언론이라든지 또 타이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해외 공간의 보고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예. 타이완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대란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재고 앱을 개발하면서 이 마스크 대란이 해소가 됐고요. 그러면서 초창기에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방역을 잘했던 것이죠. 이 경제 성장을 최근 3년 동안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을 잘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성장에 도움을 줬습니까? 예,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에 집권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여성 총통이죠. 그분이 집권하면서 많이 정책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분은 진보당 출신인데 불구하고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예. 많이 도입을 했고 특히 그 타이완이 중국하고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으로 건너왔던 자국 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 시키는 다시 되돌리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몇 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이런 용어가 그렇죠. 많이 나올 정도로 예. 우리나라도 좀 자국을 비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처럼 타이완에도 귀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신섬. 귀신섬. 네, 타이완은 귀신섬이니까 빨리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자국 국민 내 그런 자조적인. 특히 젊은 층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너무 깊어지면서 중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했고요. 타이완에서는. 그리고 또 중국으로 기업들이 넘어가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고 예. 저임금 상황은 개선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자국을 비난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차이잉원 총통이 어느 정도 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1인당 GDP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타이완이 이런 거는 신기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둘 다 네. 지렛대를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타이완이 최근에 성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인데요. 예. 이 국면에서 미국이 타이완과 좀 더 밀접해지고 또 중국으로 건너왔던 기업들이 중국에서 계속 기업 활동을 하면 미국의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왔던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것들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사드 배치한다고 뭐 보복 조치했던 것처럼 그런 보복 조치는 또 안 한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제 뭐 양강관계의 특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다가 그 미중 관계 갈등 때문에 중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는 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시아로 많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 국면에서 우리나라로 좀 더 리쇼어링 정책들을 좀 강하게 했었으면은 우리나라도 좀 성장률이라든지 일자리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TSMC가 타이완하면 떠오르는데 네. TSMC의 역할도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타이완의 수출이 40% 정도가 반도체거든요. 예. 반도체 의존도 상당히 높고요. 최근에 TSMC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 TSMC가 만드는 것은 파운드리라는 그런 그 방식인데요. 예.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모리,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판단을 그렇죠. 담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비메모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설계를 하는 팹리스가 있고 설계한 대로 만들어주는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뭐 세계 점유율이 56% 정도를 TSMC가 차지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한 10% 조금 18% 정도를 차지하면서 2위를 가고 있는데 상당히 격차가 큰 상황이고요. 예.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란이 벌어졌는데 메모리는 별로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TSMC 주가가 또 엄청나게 많이 뛰었고요. 예. 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이게 타이완이 뭐 희망적이기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성공한다면은 다음 피해자가 타이완이 될 거다. 뭐 지금은 그렇게 될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타이완 국민들은 자국의 임금이 낮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전방산업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예. 임금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에요. 임금은 또 낮는데 GDP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높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종사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낮은 것이죠. 뭐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예. 타이완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낮다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습니까? 이 PPP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구매력 지수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따라잡았었고. 예. 예. 구매력이 아니라 1인당 GDP도. 예, 명목 GDP도 2027년에 가면은 한국에 따라잡힐 거다. 이거는 일본의 싱크탱크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이런 발표를 했고 이온 게이자이 신문이 지난해 말에 보도를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일본도 디지털화가 늦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 결제를 할 때 도장을 쓸 정도로 늦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한국에 따라잡히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진단입니다. 일본이 참 현금을 많이 쓰잖아요. 네. 예, 카드도 잘 안 쓰고. 예. 2027년에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다. 예,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